안녕하세요. 영어빌딩입니다. 전치사 by는 진짜 딱 한 가지 개념이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두루두루 갖다 붙이면 맥락이 그냥 와 닿게 되거든요. 그동안 전치사 by의 다양한 뜻 때문에 시간 낭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뭐 옆에, 뭐뭐에 의해, 뭐뭐로, 수단, 방법 등등 볼수록 헷갈리는 사태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번 바이 영상으로 시간 낭비와 에너지 소모를 줄여 드려 볼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바이와 위드를 묶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바이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이를 진행하며 중간중간에 위드나 다른 전치사와의 비교점들도 짚어보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미 전치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서 앞선 영상들이 있어요. 차례로 링크 띄워 드릴 테니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by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이렇게 대상이 오고요. by는 일반적으로 옆에, 곁에 이 뜻인데요. 자, 그런데 출발 의미가 단순한 위치적, 물리적인 옆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대상을 힘으로 인식해요. 단순히 위치적으로 대상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힘 옆에 있는 거예요. 힘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즉 힘이 미치는 영향권에 놓이고요. 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힘 옆에 있으니까 힘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어요. 그 힘만큼 차이 간격이 생기는 맥락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사용하다 보면 각 이미지에 계속해서 잔가지를 치며 뻗어나가게 되죠. 맥락에 따라 특정 뉘앙스가 부각되어 사용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문맥에 따라 힘의 뉘앙스가 약화되고 단순히 힘 옆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출발은 힘이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옆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next 플러스 대상, 여기서 보면 next가 다음이잖아요. 바로 옆이라는 거고요. 뒤쪽 대상에 어떤 힘의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뒤쪽 대상은 그냥 물리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거죠. beside 플러스 대상, 여기서 be는 존재의 상태이고 side가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뒤의 대상은 그냥 물리적인 대상이에요. 대상에 어떤 이미지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면 near 플러스 대상, 이것도 near가 근처라는 뜻이죠. 뒤쪽 대상을 위치적인 관점으로 나타낼 뿐이에요. 물리적인 대상인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뜻이지만 by는 물리적 대상 옆이 아니라 힘의 옆에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나머지 이 전치사들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 인식되고요. 따라서 by는 태생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간단히 예문을 볼게요. 불이 이렇게 있어요. He stood by the fire feeling warm. 불 옆에 서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위치적으로 옆에 있는 거지만 그 이면에 바위가 갖고 있는 힘의 뉘앙스까지 느껴보면 불의 따뜻함이 미치는 영향권 옆에 있다는 뉘앙스가 되겠어요. The house was destroyed by fire. 집은 훼손되었죠. by fire. 훼손된 상황 옆에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은 힘을 갖고 있는 불이에요. 불의 힘이 작용하여 집이 훼손된 것이죠. 불은 집을 훼손한 행위자인 거예요. They purified the metal by fire. 그들은 철을 정제했는데요. 불 옆에서 정제한 거잖아요. 철을 정제하는 행위 옆에 불이 있는데요. 이 불을 힘으로 인식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 불을 이용하여 금속을 정제한다는 맥락이 될 수 있어요. They purified the metal by the fire. 자,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 the fir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실체적인 불, 구체적인 불이 되는데요. 어떤 불인지 특정된 경우라면 그 불의 힘을 이용하여 금속을 정제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불이 되어 물리적인 위치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옆에 있다고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불 옆에서 금속을 정제했다. 이런 맥락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자, 이제 by의 이런 이미지로 다양한 맥락을 확 잡아보겠습니다. Jean is standing by the window. Jean이 창문 옆에 서 있어요. 위치적으로 옆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by는 힘으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힘의 이미지를 좀 느껴본다면 Jean is standing by the window enjoying the sunlight. 창문 옆에 서서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벽에 서 있으면 햇빛을 느낄 수 없죠. 창문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창문이 가진 힘의 영향권에 있다는 느낌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We live by mountain 북한. 북한산 옆에 살아요. We live by mountain 북한, so the view from our window is amazing. 북한산은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으로 보는 경치가 끝내준다. We live near 경복궁 Palace. It jus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그에 비해 여기서는 near가 쓰이고 있죠. 경복궁 근처에 살아요. 뒤쪽 문맥을 보면 도보로 5분 걸린다고 하죠. near는 그냥 위치적인 측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 맥락도 5분 걸린다는 위치적인 맥락이 오면 찰떡궁합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Our house is right next to the entire blue building, so you can't miss it. 우리 집은 완전히 파란색으로 된 빌딩 바로 옆에 있어. So you can't miss it. 그래서 놓칠 리 없어. 못 찾을 리 없어. 이런 의미죠. next to는 위치적인 맥락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by는 힘의 이미지, near, next to는 위치적인 이미지,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만 by의 출발 뉘앙스를 명확히 인지하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We live near mountain 북한. We live next to mountain 북한, so the view from our window is amazing. near나 next to로 위치적인 맥락을 나타내고 위치적으로 가까우니까 뒤쪽 창문으로 보는 경치가 좋다는 맥락이 따라 붙어도 이상할 건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by를 쓰면 좀 더 대상이 가진 힘, 영향력의 이미지가 깔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좀 더 볼게요. Jean live by the sea. 진은 바닷가에 산다는 거죠. 이때 바다는 정관사 더가 붙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바다예요. 눈에 확 와닿는 바다이죠. 여기서 by이니까 힘으로 인식되고요. 바다의 영향권에 있는 느낌이에요. 바다가 보이거나 뭐 바닷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거죠. Gene plans to travel the world by sea before he gets a job. 진은 취직하기 전에 배로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이다. 여기서 by sea, 간사가 없죠. 다시 말해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저 멀리 머릿속 추상적 개념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by는 힘의 옆에 있는 거라고 했죠. 바다라는 추상적인 힘의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옆에서 그 추상적인 힘을 이용하여 세계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이용하니까 수단이 되는 거고요. 즉 바다의 힘을 이용해 여행한다는 건 뭔가요? 배로 세계 여행한다는 맥락으로 확장되겠어요. Who is that guy standing by the bus? 버스 옆에 서 있는 저 사람 누구야? By the bus. 지금 눈에 보이는 특정된 물리적인 구체적인 버스이잖아요. 정관사 더가 붙게 되고요. 여기서 by는 힘의 느낌은 좀 빠지고 위치적인 느낌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Are you going to come over by bus or subway? By bus or subway. 지금 바로 눈에 딱 보이는 특정된 구체적인 버스, 지하철이 아니죠. 추상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버스의 힘 옆에 있는 뉘앙스, 지하철의 힘 옆에 있는 뉘앙스, 힘의 옆에 있으니 힘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come over, 온다잖아요. 이동의 맥락이니 당연히 버스의 힘이나 지하철의 힘을 이용하는 뉘앙스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y는 D의 대상을 힘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 힘은 맥락에 따라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주되는지 예문으로 그 감각을 익히면 되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하게 저와 함께 감각을 익혀 볼게요. I spoke with Jean for the first time yesterday. 나는 지인과 어제 처음으로 말해봤어. I could immediately tell by his accent that he was from 경상 province. I가 주어이고요. tell이 동사이죠. by his accent는 동사 옆에서 동사의 맥락을 서포트하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대절이 통째로 명사 덩어리로 동사 tell의 목적어인 거예요. tell은 여기서는 구별하다, 알아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by his accent, 그의 억양 옆에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의 억양이라는 힘을 옆에 놓고 그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힘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앞에 동사 맥락이 구별하고 알아차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by his accent는 동사 맥락을 서포트하는 부사이고요. 그의 억양 옆에서 구별해 보건대, 그의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판단 기준, 판단 근거 같은 뉘앙스가 나는 거예요.
I could immediately tell from his accent that he was from 경상 province. 자, by 대신 from을 쓰면 출발점의 이미지인 거죠. 둘 다 비슷한 의미가 되지만 by는 힘의 뉘앙스로 판단하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힘을 이용하는 느낌 같은 게 나고요. 자, 그에 비해 from은 판단이 나온 출발점의 뉘앙스가 되어요. 그의 억양에서 출발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나요. I called her by a nickname. I called her. 주어 동사 목적어이죠. 나는 그녀를 불렀다. 그 다음에 by a nickname. 이것은 부사예요. by는 힘이고요. 옆에 별명을 두고서 그녀를 부르는 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별명을 이용한다는 이미지인 거죠. 여기서 별명을 힘으로 볼 수 있냐? 그냥 단순한 수단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영어 사용자들은 by를 써서 어떤 힘을 활용하는 뉘앙스로 접근한다는 거죠. I broke a cup by mistake while washing the dishes.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컵을 깼다. by mistake. 실수를 어떤 힘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힘이 없었다면 컵을 깨지 않았겠죠. Bees never stop working by nature. 벌들은 본능적으로 일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by nature, 본성이라는 힘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의 영향권에 있고 그 힘의 지배를 받는 등 뭐 이런 뉘앙스가 인 거죠. 벌의 본성이 그렇다는 의미인 거예요. I deleted an important file by accident. by accident는 여기서 우연이라는 힘 옆에 있는 거죠. 그 힘에 의해 그 힘의 영향을 받아 중요한 파일을 지웠다. The Nasdaq is down by 10% from the previous day. 나스닥이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by 10%, 10% 옆에서 10%라는 힘의 작용을 받은 거예요. 10%만큼 갭이나 차이의 뉘앙스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나스닥은 전날에 비해 10%만큼의 힘의 작용을 받아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10%만큼 내려갔다는 갭, 차이의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The temperature dropped by 5 degrees. 기온이 떨어졌죠? 5도의 힘이 작용된 겁니다. 차이를 나타내고요. The stock I invested in dropped by a big gap yesterday. The stock I invested in. 이것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주어예요. 내가 투자한 주식인 겁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dropped, 떨어졌다. by a big gap. 큰 폭의 힘을 받았네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He won the race by 0.1 seconds. 그녀는 경주에서 이겼다. 0.1초의 힘 옆에 있는 거죠. 0.1초의 힘이 승부를 갈랐다는 거죠. 다음으로 by가 시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He said he left an hour ago. He might be home by now. 그가 1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했고요. 그는 지금쯤이면 집에 있을 거야 추측하는 거죠. by now. 전치사 by의 대상인 now에 어떤 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한의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면 어떤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지금쯤이면 그는 집에 있을 거야. He is home for now, but he will be going out soon. 그에 비해 for now의 뉘앙스는 어떨까요? 지금 집에 있을 거라는데요. 뒤쪽 문맥을 보면 하지만 곧 떠날 거라네요. for는 오롯이 적용되는 이미지예요. 집에 있는 상황이 오롯이 적용될 대상이 now, 지금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집에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집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는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따가는 나가고 없을 거라든가 이런 맥락이 숨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He doesn't have a schedule today. He might be home now. 그는 오늘 일정이 없다. 지금 집에 있을 거야. 그냥 now이면 지금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고요. 어떤 다른 숨은 뉘앙스가 있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에 by가 쓰이면 뒤쪽 시간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요. 보통 그 힘은 기한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요. We need to arrive at the station by noon. by noon에 기한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오라는 시간에 그 힘을 설정하고 있어요. 기한, 데드라인 같은 힘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오까지 역에 도착해야 한다. The package should be delivered by the end of the day. by the end of the day. 오늘이 끝나는 시점에 힘이 실려 있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예요. 소포는 오늘 중으로 도착해야 한다. 혹은 추측의 뉘앙스로 도착할 거야.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By the end of this month, we should complete this construction.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인데 전치사 by니까 이 시점을 힘으로 인식해요. 우리는 이 공사를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공사를 마쳐야 하는 공사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by를 써서 이번 달 말이라는 시간을 기한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긴장감이 좀 조성되죠. At the end of this month, we can see the completion of this construction. At the end of this month. 그냥 단순한 시점인 거죠. 어떤 힘이 담겨 있질 않아요. 뒤쪽 문맥도 공사의 완성을 본다, 예상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공사 담당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제3자의 관점에서 한 발 멀찍이서 팔짱 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by가 쓰인 앞문장과 같은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진 않게 되는 거죠. This place changes into a completely different one by night. 이 장소는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한다. by night에서 밤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밤의 힘에 의해 이 장소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 장소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한다. This place changes into a completely different one at night. 자, 그에 비해 at night는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고요. by가 쓰인 앞문장처럼 힘에 의해 약간 극적으로 확 변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이 장소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한다. 살짝 느낌 차이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y에 비해 at night은 밋밋하고 차분한 느낌이 좀 들죠. 우리가 보통 수동태일 때 by 플러스 행위자를 습관처럼 사용하는데요. 왜 by 플러스 행위자가 쓰이는지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닌가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볼 거니까요. The window was broken by Jean. The window was broken. 수동태이잖아요. 창문이 깨졌어요. 주어인 the window. 창문이 스스로 깨진 게 아니고 깨짐을 당한 거예요. 동작이 되어진 거. 주어가 동작을 당한 거.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by Jean. 전치사 by가 D의 대상을 힘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창문이 깨진 건지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Jean의 힘에 의해 일어난 일이에요. Jean이 힘을 가해서 깼다는 겁니다. The window was broken with a stone by Jean. 창문이 깨진 건 Jean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요. 이때 이용한 도구가 with a stone, 돌이에요. 전치사 with는 동반의 이미지이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의 뉘앙스가 있질 않아요. 힘을 가한 건 by D의 Jean이에요. 돌은 힘이 아니고 그냥 동반된 도구 수단인 거예요. 힘을 가한 Jean을 밝히지 않고 싶으면 by Jean은 생략해도 됩니다. Jean broke the window with a stone. 능동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Jean이 창문을 깰 때 동반된 도구가 돌인 거예요. Jean broke the window by throwing a stone. 그런데요, 돌에 동작이 실리면 동작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주체가 가하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이미지인 by를 사용하게 되어요. By throwing a stone. 돌을 누가 던져요? 저 앞에 주어인 Jean이죠. Jean이 던지는 행위에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힘의 이미지가 전치사 by와 잘 연결이 된다. 잘 궁합이 맞는다. 이런 겁니다. Jean broke the window with throwing a stone. 힘의 이미지가 없는 with는 동작이 깃든 동명사와 연결되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동작은 힘이 느껴지는데 전치사 with는 그런 힘과 연결 관계를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Jean broke the window throwing a stone. by가 힘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전치사 by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 동사인 broke가 있고요. 문장에서 메인 동사는 특별히 접속사가 없는 한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동작은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서브 동사, 즉 준동사로 사용하죠. 이 문장은 메인 동사와 준동사로 연결된 멀쩡한 구조를 갖춘 문장이 되는데요. 다만 힘의 뉘앙스가 빠져서 메인 동사와 준동사 간의 두 맥락이 어떤 연결 관계인지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죠. 지인이 창문을 깼어. 왜냐하면 돌을 던졌거든. 이유 정도의 맥락이 될 텐데요. 그 연결 관계가 전치사가 빠져 있으니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맥락에 따라 그 숨은 맥락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나 좀 문맥에 따라서는 한 번에 확 안 와닿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연결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느낌이 날 수 있고요.
Jean threw a stone, breaking the window. 그에 비해 이렇게 하면 인과관계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죠. 돌을 던졌고요. 그래서 창문을 깨뜨렸다는 관계가 되겠네요. 전치사를 넣으면 전치사가 갖고 있는 뉘앙스로 인해 의미의 연결관계가 좀 더 구체적이 되고요. 전치사를 빼면 연결관계가 숨어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를 조금 유연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My shoes were cleaned by my husband. 남편의 힘이 느껴지시죠? 그 힘에 의해 운동화가 빨려진 거예요. You can clean these shoes with soap and water. 비누와 물은 힘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You can clean these shoes by using soap and water. 그런데 by using soap and water가 되면 사용한다는 동작이 들어가고 동작의 주체가 주어인 you잖아요. 주체가 동작하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전치사 by가 그 힘의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by 플러스 행위자에서 동작이 명시되지 않아도 어떤 동작을 할지 유추되는 경우에는 동사 맥락이 없이 흔히 by 플러스 행위자만으로도 충분히 문맥이 형성되는 경우를 볼게요. The novel by Jean is incredible. 소설가 Jean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힘의 뉘앙스를 띠는 전치사 by로 연결되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Jean은 사람이니 동작을 할 수 있어요. Jean이 하는 동작의 힘이 소설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소설을 쓰는 동작이 숨어 있는 걸로 흔히 인식할 수 있어요. Jean이 쓴 그 소설은 믿기 힘들 만큼 놀랍다. 자, 그래서 the novel written by Jean is incredible. 사실 이거죠. written, 이 동작이 숨어 있는 거죠. 동작인 written이 빠져 있는 거예요. written by Jean이 앞적 명사 the novel을 서포트하는 구조이고요. 둘이 합쳐지면 Jean이 쓴 소설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이 명사 덩어리, 명사구는 동사 is 앞에 놓여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꼭 소설이 아니어도 되죠. Jean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The Song by Jean, Jean이 부른 노래. The Painting by Jean, Jean이 그린 그림. The Recipe by Jean, Jean이 만든 요리법. The Dance Performance by Jean, Jean이 한 춤공연. The Photograph by Jean, Jean이 찍은 사진. The Speech by Jean, Jean이 한 연설. The Presentation by Jean, Jean이 한 Presentation. 다시 아까 위쪽 명사 덩어리 맥락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문장이 되려면 메인 동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 was를 넣으면 멀쩡한 문장이 됩니다. The novel was written by Jean. The novel was written with a typewriter by Jean. with a typewriter. with typewriter를 넣으면 소설이 쓰여질 때 동반된 도구의 맥락이 되는 거죠. 타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맥락이 아니고요.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by the의 Jean이죠. Jean wrote the novel with a typewriter.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Jean wrote the novel by using a typewriter. 타이프를 사용하는 동작이 되면, 즉 동명사구가 되면 주체가 동작하는 힘의 느낌이 나잖아요. 전치사 by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Jean wrote the novel using a typewriter. 전치사 맥락을 빼고 그냥 중동사 형태로 쓰면 전치사의 뉘앙스가 빠지고 그냥 동작성으로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관계는 문맥으로 유추되는 거고요. Jean은 소설을 썼다. 타자기를 사용했어. 타자기를 사용해서 소설을 썼다는 맥락. 타자기가 수단이 되었다는 맥락이 유추될 수 있겠어요. I stop by that cafe every morning to get some bread. I drop by that cafe every morning to get some bread. 이 두 문장은 동사 stop, drop, 멈추고 떨어지는 건데요. 카페라는 장소 옆에 멈추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들른다는 뜻으로 쓰여요. drop은 떨어진다. 어떤 장소 옆에 떨어지는 거. 우리도 차 타고 가다 뭐 어디에 떨궈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그래서 drop은 stop에 비해 좀 구어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by가 멈추거나 떨어지는 동사와 결합되면 방문하다, 들르다 라는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동하는 동작과 by가 결합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pass by, walk by, go by, run by, come by. 자, 이렇게 이동 동사들과 by가 짝을 이루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옆을 지나치는 느낌, 다른 하나는 그 장소를 들르는 느낌이에요. 사실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pass by와 walk by는 지나치는 뉘앙스로 주로 사용되고요. go by는 문맥에 따라 양쪽 경우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 같고,
run by도 양쪽 모두 쓰일 수 있으나 들르는 뉘앙스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come by는 들르는 느낌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go to the place 하면 to D의 대상이 목적지, 종착지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go by the place, go가 가는 거, 이동하는 동작이고 by는 위치적으로 옆이라는 뉘앙스로 본다면요, by는 명확히 딱 종착하는 느낌이 아니라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옆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리듯이 목적지, 종착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잠깐 들르는 느낌으로 쓰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stop by the place, drop by the place, 이렇게 stop, drop, 멈추고 떨어지는 느낌, 이런 동사들과 by가 결합되면 명확하게 들르는 느낌이 되는데요. 자, 옆쪽에 pass by, walk by, go by, run by, come by, 이런 이동 동사들과 짝을 이루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 by 뒤쪽 대상을 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by의 위치적인 옆이라는 뉘앙스가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Someone passed by me a while ago. 누군가 조금 전에 내 옆을 지나갔다. He asked me if Jean passed by my house. 그녀는 진이 우리 집을 지나갔는지 내게 물었다. pass by는 지나치는 느낌으로만 쓰이고요. 그러니까 들르는 느낌으로는 안 쓰여요. Jean walked by me without acknowledging me. 진은 아는 척하지 않고 내 옆을 지나갔다. walk by도 지나치는 느낌으로만 쓰이고 들르는 느낌으로는 안 쓰여요. I'm going to run by the museum in a minute. 나는 잠시 후에 박물관에 들를 거다. 들르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박물관 옆을 달려서 지나간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Will Jean go by the store to get a sandwich on his way to work? 진이 출근하면서 가게에 들러서 샌드위치를 살까? 들르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Does Jean go by the store on his way to work? 진은 출근하면서 그 가게를 지나가니? 여기서는 지나치는 느낌, 지나가는 느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Why don't you come by for dinner together? 와서 함께 저녁 먹지 않을래? come by는 들르는 느낌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느낌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Time runs by, time goes by, time passes by. 시간이 옆을 지나간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by 뒤에 대상이 없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빠지면 더 이상 전치사가 아닌 거예요. 전치사가 아닌 건 뭐냐?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로 결합된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런 걸 구동사라고 해요. 동사 플러스 부사,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마치 동사처럼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by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뒤에 대상 없이 부사로도 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come by가 나왔으니 come by를 좀 더 볼게요. Jean come by train. 여기서 by D의 대상을 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힘 옆에 있는 거고요. 옆에서 이 힘을 이용하는 거죠. Jean은 기차로 왔다. How did Jean come by such valuable information? How did Jean come? Jean이 어떻게 와서 by such valuable information. 그런 귀중한 정보 옆에 있는 거니 귀중한 정보를 어떤 힘, 가치로 볼 수 있겠고요. 와서 그 옆에 있는 뉘앙스로 귀중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Jean will come by my place soon. 이 경우는 앞에서 보았듯 들르는 이미지인 거죠. 진이 곧 우리 집에 들를 거야, 올 거야. Sort the files by date, sort the files by name. Sort the files, 파일을 분류하는 건데요. 날짜 또는 이름의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 힘 옆에서 이 힘을 이용해서 분류하라는 거잖아요. 날짜라는 힘, 이름이라는 힘을 기준으로 날짜별, 이름별로 파일을 분류해라. Sort the files by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를 기준으로 파일을 분류해라. She gets paid by the month. By the month. 월의 힘 옆에서 이 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느낌이 나요. 월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어 나온다는 뉘앙스입니다. He gets paid month by month. 그에 비해 month by month는 관사가 없잖아요. 관사가 없어지면 실체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되어요. 즉 구체성, 공식성이 떨어지는 이미지이죠. 달과 달이 쭉 늘어져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요. 그냥 달마다 지급된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묻어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두 표현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지만 공식 문서에서는 첫 번째 표현인 by the month 이게 더 흔하게 쓰이게 된답니다. The situation is getting more dangerous by the day. 상황이 날 단위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 정관사 더를 붙여 날 단위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살아있고 선명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He is growing stronger day by day. 그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정관사 없으니 날과 날을 늘여놓는 느낌이에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캐주얼하게 쓰일 수 있겠죠. The cars are parked side by side in the lot. side by the side는 옆과 옆이 느려져 있는 느낌. 차들이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The cars are parked by the side of the road. 그에 비해 by the side가 되면 구체적인 옆이 되는 거죠. by the side of the road. 이렇게 되면 도로 옆에 도로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우리가 왜 그런지 애매했지만 그 원리를 몰랐던 거니까 설명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잡는 느낌의 동사들 catch, grab, hold, seize 잡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Tom caught me by the hand. 이게 왜 이런지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톰이 내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그냥 Tom caught my hand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Tom caught me by the hand 이렇게 쓴단 말이죠. by the hand. 왜 손을 전치사 by와 결합하여 뒤쪽에 붙인 걸까요?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접근해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Tom caught me. 주어 동사 목적어로 뼈대 구조가 꽉 짜여져 있고요. 이 뼈대 구조가 핵심이고 초점이에요. 뒤쪽 by the hand. 이것은 부사구예요. 덧붙이는 말, 서포트하는 말이죠. 톰이 나를 잡았다. 나 자체를 잡은 거예요. 아까 앞쪽에서 by가 힘을 이용하는 뉘앙스, 즉 수단의 뉘앙스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단 방편으로 the hand, 나의 손을 말하는 거고요. 나를 잡는데 활용한 수단 방편이 내 손이에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톰과 내가 어떤 문제로 다투다가 내가 획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때 톰이 내 손을 잡아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초점이 뭐예요? 나예요, 내 손이에요. 나죠. 나를 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게 초점이고요. 내 손은 나를 가지 못하도록 잡아놓기 위한 수단 방편인 겁니다. Tom suddenly caught my hand and put it on his cheek. 자, 이 문장에서는 caught my hand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문장은 틀린 걸까요? 아니고요. 여기서는 Tom caught my hand. 주어 동사 목적어이죠. 목적어 자리에 my hand이잖아요. 전체 뜻을 보면 톰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볼에 갖다 댔다. 초점이 뭐예요? 내 손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보다는 내 손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뭐 손을 잡아서 손에 따뜻한 감촉을 느껴보려고 했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He held the cup by the handle by its handle.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He held the cup. 주어 동사 목적어. 초점이 the cup. 컵에 있죠. by the handle by its handle. 이 부분은 부사구이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격으로 its handle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손잡이는 컵을 잡는 데 활용되는 수단 방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들어 컵에 든 차를 마셨다는 맥락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He held the handle of the cup.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He held the handle,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뼈대 구조가 형성되고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The handle, 손잡이에 초점이 있어요. 뒤쪽에 of the cup은 앞쪽 명사 the handle에 달라붙는 말이에요. 명사에 달라붙어 명사를 서포트하는 말은 형용사 기능이거든요. 컵의 손잡이를 잡았다. 예를 들어 손잡이에 어떤 무늬가 있어. 그 감촉을 느끼느라 잡았다는 맥락이 될 수 있겠죠. 가하는 느낌으로 hit, 때리다, kiss, 키스하다, pat, 토닥이다, strike, 치다, slap, 찰싹 때리다. 자, 이런 동사들은 몸에 가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때는 접촉의 뉘앙스인 전치사 on과 어울린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She slapped me on the cheek. 그녀는 내 뺨을 때렸다. He suddenly kissed me on the lip. 그가 내 입술에 갑자기 키스했다. 자, 정리할게요. by는 그냥 단순히 위치적으로 옆에 있는 뉘앙스가 아니고요. 기본 출발점은 힘이에요. 힘 옆에 있는 거예요.
힘 옆에 있으니까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힘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힘을 하나의 기준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에요. 힘만큼 차이 간격이 발생하는 뉘앙스도 될 수 있어요. 힘이 빠지면서 단순한 위치적인 물리적인 옆의 뉘앙스만 띄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은 바이 플러스 대상은 힘 옆에 있는 거다. 다만 문맥에 따라 그 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 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문맥에서 유연하게 감각을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He stood by the fire feeling warm. 불 옆에서 불의 영향을 받는 것. 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따뜻함을 느낀대요. Are you going to come over by bus or subway? 버스의 힘을 이용할 거냐, 지하철의 힘을 이용할 거냐, 교통수단이죠. I could immediately tell by his accent that he was from 경상 province. 억양의 힘을 활용하여 알아차리는 거죠. 판단 기준의 느낌이 나고요. I broke a cup by mistake while washing the dishes. 실수라는 힘에 의해 컵을 깨트린 거예요. The temperature dropped by 5 degrees. 기온이 5도라는 힘만큼 떨어진 거죠. 차이, 갭을 나타내고요. We need to arrive at the station by noon. 정오라는 시간에 힘을 부여해 놓은 거죠. 시간에 힘이 부여되니 기한의 느낌이 확 살아나요. The window was broken by Jean. 수동태이죠. 창문이 깨지는 동작이 되어지니까 누군가 힘을 가한 거죠. 그 행위자가 힘을 나타내는 by와 잘 어울린다. I'm going to run by the museum in a minute. by가 이동동사와 연결되면 들르거나 방문하는 느낌 아니면 옆을 지나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Why don't you come by for dinner together? come by는 들르거나 방문하는 느낌이다. Tom caught me by the hand. 앞쪽에 Tom caught me,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단단하게 묶인 뼈대 결합. 그러니까 톰이 나를 잡았다는 게 초점이죠. 즉 핵심 내용이에요. 뒤쪽은 support하는 말, 부사구예요. 나를 잡을 때 활용한 방편이 뒤쪽에 by the hand.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잡아 세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